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반복문 두 번째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동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문, 포문. 두 번째, 범위를 표현하는 레인지문. 세 번째, 포문과 함께 사용하는 컨티뉴문, 브레이크문. 네 번째, 중첩 포문. 이 네 번째 중첩 포문은 반복문 포문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복문 포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왜 우리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문장을 실행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포문을 공부 중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3번을 출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출력 함수,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번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3번이 아니라 10번을 출력해야 된다. 혹은 100번, 1000번, 그리고 10,000번 이상이 반복문을 실행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문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문의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변수, 인, 데이터, 나열식. 아직 레인지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나열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나열식보다는 레인지문을 더 포문과 같이 함께 씁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4칸 띄어쓰기 한 다음 반복할 소스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선생님이 코딩해 봅시다. 워드 인 지금 그리고 워드 이렇게 치고 엔터를 2번 치면 이렇게 재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세로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문장을 데이터 나열식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문자열 1개씩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차시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배우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코딩해 본 부분이 세로로 출력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인지문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문을 사용하게 되면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문법 오류가 발생됐네요. 콜론을 치면 안 됐는데요. 작성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치면 재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문장이 3번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나열식으로 하면 이렇게 세로로 출력이 됐었는데 이제 가로로 3개의 문장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인지문에서 이 i라는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라고 하고요. 2번째 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변수 값이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0부터 시작되고 0번 실행,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1번 실행,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번 실행 하고서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인지 함수는 입력값, 시작값이 없으면 0부터 시작하고요. 증가하는 것은 1씩 증가한다. 숫자 3, 한 개만 있으면 3번 반복한다. 이번에는 레인지 함수에 숫자가 2개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 1을 써주지 않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0번부터 실행을 시작하는데 1을 써주면 1번부터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번 실행,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실행이 있습니다. 0번부터 아니고 1번부터 시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0번이 아닌 1번부터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숫자 하나 있을 때는 10번 반복하라는 뜻이 되겠지만 0번부터 9번까지 10번 반복하라는 뜻이 되겠지만 이거는 1번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10번이 아니라 숫자 바로 전까지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출력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10이 아니라 11을 입력을 해야 10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실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11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지문의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변수인 레인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시작값, 그 다음에 끝값 플러스 1, 그 다음에 컴마 증가값, 그 다음에 당연히 들여쓰기 4칸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요. 반복할 소스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갈래적으로 i 변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작값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이 시작값이 없으면 0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가값도 없으면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까지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번 출력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i 값이 0이 아닌 1번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1번 실행 반복돼서 2번 실행, 3번 실행, 4번 실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증가값이 1이 아닌 2입니다. 2개씩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1부터 플러스 2 하면 몇 번이 되죠? 3이 되고 1번 실행, 3번 실행, 5번 실행, 1번 실행, 그 다음에 9번 실행, 그리고 11번 실행은 될까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값 11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전까지 10까지이기 때문에 11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터 10까지 만약 짝수만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부터 10까지 합을 포문과 레인지문을 사용하여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학생들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서요. 초기 값을 이렇게 0으로 지정해 주고요. sum 변수도 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자 1부터 10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려면 1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가값은 써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1씩 증가하기 때문에 i 변수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써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um 변수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는 i라고 이렇게 간략해서 코딩을 해줘도 되겠죠. sum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이 %d에는 %sum의 값이 대입해서 들어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5키를 눌러서 그러면 실행창 맨 아래 1에서 10까지의 합이 5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증가값 1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겠죠. 왜냐면 안 써줘도 자연스럽게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500과 1000 사이에 있는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4차 시에 제시할 실습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포문으로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코딩한 부분은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20을 입력했으면 1부터 20까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죠.
자, 선생님하고 한번 이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 값을 0으로 지정해 주고요. 썸도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0.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해 줄 변수 num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um 변수도 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num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input 함수로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입력한 값을 숫자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int 함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써서요. 여기서 이젠 1부터 시작이 되겠죠.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지금 어디 변수에 들어가 있을까요? num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num 변수에 들어가 있는데 num 변수까지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 num 변수는 1씩 증가하게 되겠죠.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지만, 자, 이 부분 선생님도 콜론이 빠졌네요. 다시 F5키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입력하시오. 자, 10까지 입력을 하면요 5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100까지 값을 100으로 입력을 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해주겠죠. 50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코딩한 부분에서는 이 num 값을 출력해 주지 않고 sum 변수만 출력해 줬었는데, 이 num 값을 넣게 되면 이젠 1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의 합이라고 나오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포문과 함께 사용하는 continue 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 실행은 직접 실행창 상호작용 창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 변수가 1부터 시작하고 10까지 수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f i%e, 이 문장, 이 코드는 이 i 변수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이 부분은 continue, 실행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엔터 치면 2, 4, 6, 8, 10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즉 이야기는,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i 변수가 1부터 10까지 실행이 차례대로 1씩 증가하면서 실행이 될 텐데요. 나머지가 1인 부분, 즉 홀수인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2차 시에서도 while문과 함께 사용하는 continue 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continue 문은 아랫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려주겠다. 즉 이 i라는 변수가 홀수일 때는 밑에 프린트 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시 위로 올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 3, 5, 7, 9는 실행이 되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 4, 6, 8, 10번만 실행이 된 거죠. 자,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if에서 i%e 등호 2개 0 콜론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짝수일 때, 그죠? 짝수일 때는 continue 문을 실행해서 아랫부분을 실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continue 문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3의 배수를 제외하고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i는 0, sum 변수도 0으로 초기화 주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이라고 했고 3의 배수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101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서 코드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if 3의 배수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 그리고 등호 0가 만약에 같다면 조건문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포문에서 1부터 100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라. 그런데 이 i가 3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continue 문으로 제외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라. sum 플러스 i 변수
계속 더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고 %t 썸을 써주면 되겠죠. F5키를 누르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1부터 100까지의 합 3의 배수를 제외한 1부터 100까지의 합은 3367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시에 그 while문하고 브레이크문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가 되겠죠. 한번 실행창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엔터 치면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만약에 5번이면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1, 2, 3, 4번까지만 실행이 되겠네요. 그죠? 예. 왜냐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i가 1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실행 출력, 2번 실행 출력,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번 실행 출력, 다시 올라가서 4번 실행 출력,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5번이 됐는데 i가 5랑 같으면, 그쵸? 같죠? 같으면 브레이크문으로 인해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프린트를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4번 실행으로 종료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브레이크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이 더한 값, 즉 누적된 값이 1000 이상이 되는 그 시작 지점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파일, i 변수 0, 그 다음에 sum 변수도 0이 되겠죠. 만약에 이 sum 변수가 누적된 값이 1000 이상이라면 이때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sum이 아니라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변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sum 변수가 아니라 i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100까지의 합에서 누적된 합이 1000 이상이 되는 지점은 1부터 몇 번까지 구했을 때 1000 이상이 될까요? 45까지 구하면 1부터 100까지 수를 더해 나가는데 이 더한 값, 누적된 값이 1000 이상이 되는 최초의 지점은 바로 1부터 45까지 구했을 때 비로소 1000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1부터 45까지 구했을 때의 누적된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로 저장을 하고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그때의 sum, 그때의 누적된 값 %d. F5키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누적된 값은 1035가 된다고 하네요. 1부터 45까지 합계를 구하면 그때의 누적된 값은 1035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중첩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안에 포문, 즉 중첩 포문인데요. 자, 이 부분은 포문이 여러 번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창에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포문 안에 포문을 구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1부터 10까지 구해주겠다. 자, 그리고 프린트.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엔터를 2번 치면 자, 이렇게 많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줄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실행이 되겠죠. 9단에서 이 앞에 있는 1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1, 2, 3, 4, 5, 6, 7, 8, 9는 바로 이 y의 값이 되겠습니다. x가 1일 때 y는 1, 2, 3, 4, 5, 6, 7, 8, 9번 바뀌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x가 이젠 2가 되고요. 2단이 되고요. 1, 2, 3, 4, 5, 6, 7, 8, 9로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x가 이젠 3단이 되겠죠. 그리고 3단일 때 y 값이 반복문 1부터 9까지 반복해서 실행되는 거겠죠. 자,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복문에서 포문과 중첩 포문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3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댓글이나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여러 번 시청해서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